한국 대중음악계의 가장 큰 축제로 손꼽히는 시상식이 추모의 장으로 바뀌었다. 2025년 11월 28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마마 어워즈 첫날 행사는 모든 라이트 스틱을 끄고 1분간 묵념을 올렸으며 무대 위에서 급히 가사를 수정하는 전례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2025 마마 어워즈 측과 블랙핑크, 로제 엔하이픈,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베이비몬스터, 미아오 제로베이스원, 슈퍼주니어 등 K-팝 아티스트들은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무대로 시상식을 변모시켰다. 모든 출연진이 검은색 의상을 착용했으며 불꽃놀이를 취소하고 노래 가사 중 번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모두 수정했다. 또한 희생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을 공식 발표했다. 행사가 열린 시각은 2025년 11월 28일 저녁 현지 시각이었으며 장소는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이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11월 26일 발생한 홍콩 웡푸코트 아파트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최소 198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깊은 애도를 표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최 측은 행사 콘셉트 전체를 변경했다. 의상과 조명부터 시작해서 MC 박보검의 멘트, 노래 가사 기부 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바꾸었다. 마마는 원래 K-팝의 월드컵으로 여겨지며 매년 아시아 전역 팬들의 가장 화려한 축제였다. 불꽃놀이와 불꽃 효과 뜨겁게 달아오르는 무대가 특징이었다. 2025년에는 시상식 단 이틀 전에 홍콩이 고층 아파트 화재로 큰 충격에 빠졌다. 소셜미디어에는 홍콩을 위한 기도를 뜻하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모두가 의문을 품었다. 마마가 계획대로 성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취소되어야 하는가. 최근 몇 년간 마마는 글로벌 K-팝 시상식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며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되어 왔다. K-팝이 과시를 좋아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마마가 이번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험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시상식 첫날, 밤에는 여러 아티스트와 그룹이 주목받았다. 블랙핑크의 로제는 첫날 대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위상과 3세대 대 4세대를 대표하는 K-팝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인시켰다. 그녀의 수상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 되었다. 무대에 오른 로제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았고 수상 소감에서도 홍콩 시민들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를 빼놓지 않았다. 엔하이픈은 팬즈 초이스 상을 받으며 글로벌 K-팝을 대표하는 신세대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젊은 세대의 아이돌로서 이들이 보여준 성숙한 대처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평소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알려진 이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무대에 섰다.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제로베이스원, 슈퍼주니어, 베이비몬스터, 미아오, 알파드라이브원, 라이즈 등은 각각 4세대, 5세대 그룹, 신인 그룹, 베테랑 그룹으로서 K-팝의 각 세대를 대표했다. 특히 데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슈퍼주니어는 오랜 연예계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후배 그룹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신인 그룹들 역시 데뷔 초부터 이러한 역사적 순간을 경험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은 축하의 분위기가 아니라 추모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것이었기에 아이돌들의 수상 소감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위로로 초점이 맞춰졌다. 평소 같았으면 팬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다짐으로 가득 찼을 수상 소감이 이날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녔다. 올해의 무대는 음악 시상식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시상식 당일 무대와 콘셉트는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아티스트 MC 박보검 댄서들이 반짝이는 의상 대신 검은색과 회색 정장을 입었다. 원래 준비되었던 화려한 의상들은 모두 창고에 남겨두고 급히 검은색 정장으로 교체되었다.
헤어 메이크업 역시 최소한으로 줄여졌고 액세서리도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경기장 안 팬들의 라이트 스틱이 일제히 꺼졌고 박보검이 고개를 숙여 엄숙하게 애도의 말을 전할 때 관객들도 함께 1분간 묵념했다. 박보검은 MC로서 평소 밝고 유쾌한 진행으로 유명했지만 이날은 진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행사를 이끌었다. 그는 오프닝 멘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리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와 표정은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이날의 특별한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무대는 폭발적인 분위기에서 추모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불꽃 효과 화염기둥, 불꽃놀이 조명탄 등 보통 번닝이나 파이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원래 계획에는 메인 무대 뒤편에서 대형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연출과 피날레에 쏘아 올릴 화려한 불꽃놀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면 취소되었고 대신 잔잔한 조명과 영상만으로 무대를 꾸몄다. 조명과 LED의 톤도 추모 분위기에 맞춰 어둡고 차분하며 미니멀한 색조로 바뀌었다. 평소 마마 무대를 상징하는 현란한 넌조명과 레이저쇼 대신 부드러운 백색광과 은은한 파란빛이 줄을 이루었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촛불과 흰 국화 이미지가 조용히 비춰졌다. 노래 가사도 고통을 환기시키지 않도록 수정되었다. 그룹 미아오는 곡 제목을 버닝업에서 터니서브로 바꾸었고 감미버닝이라는 가사를 감미터닝으로 수정했다. 리허설까지 원곡으로 진행했던 이들은 본 공연 불과 몇 시간 전 긴급 회의를 거쳐 가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멤버가 새로운 가사를 외우고 안무와 맞춰 연습하느라 대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베이비몬스터는 위고업에서 버니섭이라는 가사를 고잉업으로 바꾸었다. 이 그룹의 안무 중에는 불꽃이 튀는 듯한 격렬한 동작이 많았는데 이 역시 좀 더 절제된 형태로 수정되었다. 멤버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서로를 격려하며 이번 공연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겼다. 알파드라이브1은 타올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올라라는 곡을 세트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들은 대신 차분하고 감성적인 발라드 곡으로 무대를 채웠다. 원래 준비한 곡을 부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이러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더 컸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참사를 무시하고 즐기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화재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다. 2025년 11월 26일 홍콩 웡푸코트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는 새벽 시간대에 시작되어 빠르게 건물 전체로 번졌고 많은 주민들이 잠든 사이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컸다. 11월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78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실종되어 전 지역이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실종자 수가 많아 최종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홍콩 당국은 사고 직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주변 병원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거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임시재단이 곳곳에 마련되었고 시민들은 꽃과 촛불을 놓으며 애도를 표했다. 홍콩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긴 상황이었다. 마마 측은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모식으로 변형시키기로 결정했다. 취소하지 않는 대신 색감부터 가사와 발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톤을 바꾸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주최 측은 밤새 긴급 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완전히 취소하는 방안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형식을 바꿔 진행하는 방안 등이 모두 논의되었다. 결국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고 행사를 추모의 장으로 바꾸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즉시 통보가 이루어졌고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전체 프로그램이 재구성되었다. 의상팀은 급히 검은색 의상을 준비했고 무대팀은 조명과 세트를 수정했으며 음악팀은 가사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MC 박보검은 우리는 음악의 치유력과 연결에 힘을 믿는다며 마마가 희생자 지원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해온 대본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멘트를 작성했다.
평소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이끌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진지하고 무게 있는 말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결정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이 존재했다.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마마가 빠른 대응 속도를 보이며 희생자를 존중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음악이 위로의 도구이자 희망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이번 대처가 K-팝 산업의 성숙함을 보여준 사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가사 수정, 불꽃놀이 취소, 검은 옷 착용 등은 K-팝이 과시를 줄이고 인도주의적 메시지에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동안 K-팝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되기도 했다. 회의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극을 활용해 K-팝의 인도주의적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되었다. 정말로 희생자를 생각한다면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큰 참사 직후 같은 도시에서 성대한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이 절제했다 하더라도 애도 기간 중 오락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홍콩 시민들은 아직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고 대다수는 마마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 마마는 경제적 엔터테인먼트 행사이면서 동시에 기부를 호소하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 대응 방식은 K-팝 시상식의 공동체적 책임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열어주었다. 경기장과 팬덤의 반응은 뜨거웠다. 라이트 스틱이 일제히 꺼지고 관객들이 고개를 숙여 묵념하는 순간은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되며 2025년 마마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수만 개의 라이트 스틱이 한순간에 꺼지며 경기장 전체가 어둠에 잠긴 장면은 참석자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살아있는 존재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팬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록했다. 수정된 가사, 검은 리본을 단 아이돌들 고통을 나누는 발언으로 전환된 수상 소감 등이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이날의 특별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다. 많은 팬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보여준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돌들도 무대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엔하이픈의 정원은 애도의 말을 전하며 아이돌의 위치에서 최고의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은 영어로 홍콩 팬들을 위로하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음악을 통해 힘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호주 출신인 그는 유창한 영어로 홍콩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을 전했다. 그의 말에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팬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국 네티즌과 국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많은 댓글이 마마의 세심한 대처를 칭찬하며 홍콩 시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마마가 K-팝의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다. 이번 일을 계기로 K-팝이 단순한 상업 음악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분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의견은 연기해야 하는지 형식을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이 주제는 한국, 중국, 홍콩 국제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특히 재난 시기 대중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번 사례를 현대 사회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공공의 애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케이스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대응 방식의 강점은 명확했다. MC 아티스트 무대 노래 내용에 이르기까지 빠르고 통일된 반응으로 치밀한 추모 콘셉트를 만들어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정렬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기획과 조율의 결과였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음악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연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기치 않은 정자는 재난에 직면한 아시아 시상식들을 위한 새로운 모범을 제시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번 마마의 대응이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와 여전히 열린 질문들도 있었다. 기부금 규모, 사용 방법 투명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장기적인 진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최 측의 구체적인 기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통받는 도시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쇼를 개최하는 것은 항상 부적절한 과시로 오해받을 위험을 내포하므로 주최 측은 지역 대중과 더 투명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행사 수익의 일부를 희생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일이 가진 의미와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했다. 마마의 이미지는 화려한 무대로만 언급되던 시상식에서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아는 행사로 새로운 라벨을 얻게 되었다. 이는 마마 브랜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상업적 시상식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참여한 아티스트들인 로제 엔하이픈,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베이비몬스터 슈퍼주니어 등은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동행하는 말로 점수를 얻었다. 이들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이다. 팬들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의미도 컸다. 새로운 트렌드가 강조되었다. 아이돌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지역의 사회 문제 자연재해 참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K-팝의 글로벌화가 단순히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잘 대처하면 K-팝은 단순한 아이돌 문화가 아니라 아시아 연대의 목소리가 될 수 있었다.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는 향후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25년 마마 어워즈 홍콩 개막일은 로제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엔하이픈과 여러 인기 아이돌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체 콘셉트를 화재 희생자 추모로 바꾼 마마, 역사상 가장 특별한 밤 중 하나가 되었다. 논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지만 마마가 취소하지 않고 무대를 애도와 연대를 호소하는 장소로 바꾼 선택은 K-팝이 사회적 책임 면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기부 활동과 향후 홍콩 희생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음악적으로도 11월 29일에 열릴 마마 둘째 날과 향후 시즌들은 K-팝이 오락과 인도주의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둘째 날 마마 2025 일정에서는 더 많은 협업 무대와 남은 대상 부문들이 예정되어 있다. 하이브 SM, YG JYP 등 각 기획사가 홍콩을 위한 개별 기부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마와 CJENM은 2025년 사례를 향후 다른 국가에서 개최할 때 참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